자, 먼저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교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법 범위. 우리가 앞서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뒷부분에서 법의 개념과 이념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을 실질적, 형식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해 보았죠. 그리고 나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자, 좁은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볼 것이냐, 넓은 의미로 볼 것이냐. 자, 그것과 연결선상에서 이번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법 범위. 자, 사회복지법이란 걸 이렇게 범위가 왜 이렇게 여기 교환도 보시면 연구자나 연구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민법이다, 뭐 상법이다, 형법이다 이런 것들처럼 명확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 첫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봤을 때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현대화, 사회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이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어떤 단행법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통일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의 법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사회복지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이 초반부에 돼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수업은 마지막 강좌까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뭐 사회법이다,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복지법이다, 사회서비스법 등의 형태로 정의하기도 하고 연구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는 사회법, 사회보장, 사회복지법규,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법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회복지법의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 과목 명칭에서처럼 사회복지법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결국은 공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형법, 사법,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형법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하는 경우죠. 또는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사법. 그게 이제 민법입니다. 근데 사회복지법은 형법도 아니고 또는 민법의 형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제3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구성 요소로서 보시면 직접적인 구성 요소로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법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 범위를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어요. 이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법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교재들은 요 세 가지를 위주로 다루고 있죠. 물론 사회보험법 안에는 4대 보험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 산재, 고용보험, 플러스 1 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그러니까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나의 큰 분류 상황에서 그 안에 밑에 또 있다는 얘기죠. 자, 간접적인 구성 요소로 보시면 뭐 근로기준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또는 교정복지관련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또는 어떤 개별 법률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관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이렇게 다른 법과의 타법과의 관계를 보시면 사회복지법은 어찌됐든 국민의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형성된 법이다.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결국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헌법과의 관계가 사회복지법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위법이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법의 가장 기본 상위